자 보자 24번. 얘가 조금 지문이 조금 난해해서 3점짜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패러프레이징이나 이런 게 어렵다기보다는 언론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언론 환경이 변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들을 좀 설명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소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재 아닌 방향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어렵고, 그리고 단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문 용어야. 뭐 저널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전문 용어죠.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금 어려워서 3점짜리를 한 것 같은데 왜인지 한 번만 체크해 봅시다. 보자. 자, before the web, 웹 이전에는 뉴스는요. 뉴스의 아카이브야. 그러니까 뉴스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아카이빙 장소야. 알겠지? 이거 기록 보관이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존망이 갈려요. 존망이 아니라 존망, 흥하고 망하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A라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이 중에는 B, C 결론이 나오는 무언가도 있었겠지. 이거를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언제든지 열람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다가도 그걸 찾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아카이빙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 그냥 단순하게 어디다가 서류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이걸 온라인화 하거나 혹은 누구에게나 보여주거나 혹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한국 기업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기업이 된다는 게 이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중소기업의 기준에 있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목구구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아카이브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 소재에서.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카이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대기업일 수도 있고 위계 질서가 잡혀 있을 수도 있어. 하이어라키야, 위계 질서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 때문에 자, 뉴스에서의 아카이빙은 were largely the musty domai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여기서 musty가 뭐야? 응? 왜? 밑에 써져 있어. 자,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밑을 못 봐가지고 맨날 진짜 미안하다. 그지? 곰팡.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게 내가 왜라고 물어봤냐면 12번 게 아니야. 왜라고 물어봤냐면 must가 뭐야? 해야 한다. 야, 이거를 must는 곰팡내 나는으로 외우면 안 된다. 이런 단어가 아니야. 알았지? must가 뭐냐면 해야만 한다야. 뭔 얘기냐면 어떤 분야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대부분 어때요? 고리타분하고 하기 싫고 귀찮고 아주 옛날부터 해오던 거 뭐 이렇지. 그래서 이렇게 의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머스티니까 Y가 붙어서 다른 단어구나, 곰팡내 나,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 지문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가서 그런 거야. 자, 아주 넓게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야. 됐지? 도메인 영역이야. 누구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이 리서처나 저널리즘 학생에게 있어서 뉴스페이퍼의 아카이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was by definition, 내가 굳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굉장히 현재적인 거죠. was current라는 표현에서 이건 뭐 최신의 것 이런 표현이잖아. 당연히 저널리즘은 최신의 것이야. 그런데 the general accessibility,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어떤 접근 가능성은 뭐야? 아카이브에 has greatly extended,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저널리즘의 쉘프는 뭐냐면은 선반, 땡큐. 선반 삶이지? 유통기한이야. 쉘프 라이프가 뭐냐면 그냥 상업 건물의 샵에서의 쉘프잖아. 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반에서 있을 수 있는 삶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일반 상점에서 선반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뭐야? 유통기한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역이 아니야. 이거 거의 명사야. 그냥 이렇게.
반드시 봐줘야 돼. 그럼 봐봐. 뭘 늘려주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뉴스들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준 다음에 몇몇 뉴스를 가지고 어디다 했냐면 어디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그거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게 웹으로 진화하거나 혹은 아카이빙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도서관 가지고 옛날 거 찾아보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미국 옛날 영화들 보면 미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찾냐면 그 지역 도서관에 가. 왜? 그 지역 신문이 거기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어 있었어야. 됐죠? 어쨌든 뭐 당근 떠나서 그러면 봐봐. 그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 뉴스의 내용이 결국 유통기한이 존재할 거잖아. 그렇잖아. 더 이상 쓸데없을 수도 있는데 아카이빙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10년 전의 자료도 어떤 새끼가 분명히 필요한 새끼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늘어나지. 이해됐어? 정보는 유통기한이 있어. 뭔 얘기냐면 아주 너무 과거의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쓸데없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카이빙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쓸데가 있어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조선왕조실록이 왜 중요한데? 이게 왜 위대하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외울 것도 많고 국사가 결국 이 새끼 때문에 복잡해진 거잖아. 우리 시험이. 맞니? 근데 왜 이게 중요한데? 아카이빙을 해놨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놨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건 이제 현대에 와서 한 건데 어쨌든 이걸 아카이빙을 해서 보관을 잘 해놨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네 조선왕조실록 치면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역사 관련된 컨텐츠들이 존나 만들어지잖아. 너네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원경? 그 고려시대 내용이잖아. 맞잖아. 그게 왜 가능했어? 조선왕조실록의 첫 부분에는 고려시대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거든. 됐니? 근데 심지어 고려실록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역사 관련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나름 되게 신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아카이빙이 되어서야. 똑같은 논리야. 고려시대의 실록이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더 이상 고려를 관심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카이빙이 되면서 유통기한이 늘어나 버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에서 뭐가 팔려? 원경 대본집이 팔리잖아. 원경 대본집이랑 같이 엮인 게 뭐냐면 그 왕후의 생애를 담은 역사책이 같이 묶여서 팔려요. 세트로 해가지고 4만 원에 팔린다고. 뭔 얘기야?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 정보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맨날 수능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뭐가? 뉴스페이퍼의 아카이빙은 결과적으로 정보 자체의 유통기한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됐죠? With older stories now regularly.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주 일상적으로 cited, 인용되다라는 표현이죠. 언급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됐죠? cited, 어쨌든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to provide context, 뭘 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for more current one. 현재의 것에 조금 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것들도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뉴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그 군대 동원한 거. 계엄령. 그럼 이제 계엄령 나올 때 계엄령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을 때 이것만 나오지 않아. 뭐도 나오냐면 역대 계엄령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났는지까지 나와. 정리된 뉴스 봐봐. 그러면 막 몇 년도에 1차 계엄은 누가 했고 그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했는데 그래서 언제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계엄은 누가 했는데 왜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했는데 언제 끝났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럼 결국 뭐야? 옛날 거를 저널리즘들이 뭐 하면서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옛날 정보들도 결론적으로 뭐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유통기한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상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용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널리즘 안에서. 그러면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complex issues encountered in the news. 그러니까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어떠한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뭐에 대해서 이러한 복잡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근데 이 이슈들은 뭐죠? encountered in the news.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이슈들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와 관해서 this departure, 이러한 출발점은 can be understood,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냐면 as a readiness,
readiness by online news consumer.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readiness 하면은 뭐 readiness잖아, 그지? 밑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얘를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하자면 읽을 수 있는. 됐죠? 그리고 가독성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러한 출발점은 결국 온라인 뉴스 컨슈머에게 있어서는 가독성 있고 즉 읽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 자, 뭐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언더라이닝 지금 기저에 깔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and context 그리고 맥락에 대해서 뉴스에 그러니까 뉴스의 현상만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옛날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언더라이닝 이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옛날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That was not apparent in. 자, 이것들이 명백하지 않았어. 심지어 누군가한테 특히나 누군가한테는 프린트 컨슈머 즉 프린트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명백하지 않았던 것들이 온라인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연관 기사가 밑에 뜨잖아, 링크로. 웹에서는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면 비슷한 연관이 뜨고 유튜브만 보세요.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해서 보면 끝나고 나서 뭐 나와? 이렇게 꼭지 카드 뉴스 나오잖아. 거기에 그 근처 뉴스들이 같이 나오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맥락이 파악이 되는 거야, 옛날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신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지. 왜? 그날 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됐죠? 계속. 그래서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그래서 이런 온라인 뉴스에서 emergent 아주 긴급한 혹은 지금 나타나는 emerge가 나오다 이런 뜻이라서 그럼 emergent 하면 사실은 나타나는 이런 뜻이야. 가장 많이 나타나는 두드러진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요. 두드러진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determined in part by in the depths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그러니까 온라인 아카이브에 접근 가능한 readily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혹은 그러니까 빠르게 접근 가능한 어떤 깊이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어지는 어쨌든 그런 지금 온라인 뉴스에서 나타나는 특성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이 주어니까 seems가 동사겠지. seems to b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ews. 이 뉴스 스토리를 이해할 가능성이라는 거.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맥락을 파악하니까.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 economy.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봐봐. 매니페스트 운동에 대해서 내가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분명한이라고 외워두시고. 근데 이거는 분명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어떤 점에서 larger economy. 이건 거시경제예요. 거시경제는 나름의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던 국제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미시사가 아니잖아. 거시경제잖아. 그러니까 큰 흐름들이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조금 더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뉴스 스토리를 이해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지. 누구한테 있어서? 온라인 아케이브에 있어서. 왜? 얘네들은 계속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social and cultural issue rather than 봐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해. 뭐보다는 짧은 수명을 가지고 혹은 연결되지 않은 미디어 스펙트럼보다는 됐지? 이 미디어들이 뭔가 연결되지 않고 아카이빙이 안 됐고 수명이 짧은 애들보다는 아까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가 조금 더 거대한 이야기들의 흐름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뉴스 아카이브는 자 봐봐 소재 정리할게. 뉴스 아카이빙은 왜 중요하냐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뉴스 아카이빙을 통해서 또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뉴스 정보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물론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두 가지의 어떤 뭐랄까 좋은 장점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뉴스 아카이빙을 잘했더니 뉴스 정보를 쓸 수가 있어. 옛날 뉴스 정보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흐름의 파악에 도움이 되고 독자들이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뭐니? 그럼 이게 결국 이해가 더 가능한 거잖아. understandable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가장 근처에 있는 건 외부로 만들어진 저널리즘은 lasting longer, 더 오래 가요. 즉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리고 contextually wider, 좀 더 맥락적으로 더 멀리 퍼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understandable니까 1번이 답인 거야. 이해됐죠? 패러프레이징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했다 위에서 더 내가 파란색 밑줄 친 거 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봐봐. 야 봐봐. 내가 여기 위에 이렇게 소재 정리한 거하고 여기 답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됐어? 단어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 이 정리를 못하잖아? 그럼 뭘 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답을 그대로 나름의 한국어로 바꾸면 돼요. 이게 소재, 주제유지, 제목, 추론 연습하는 가장 기본이야. 선지가 결국 답이다 얘들아. 공부하는 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